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P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인영입니다. 네, 일단은 되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네. 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지 워낙 지금 막 그 감기인지 오미크론인지 증상 갖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불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조금 자제를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예, 그런 게 좀 있었고 이제 지금쯤이면 둘 다 무증상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죠? 저는 근데 심지어 약간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안 걸렸으면 좋긴 하겠지만 하루에 35만 명씩 걸린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전체 대한민국 전체 인구 걸리는 데까지 얼마 안 걸려서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약간 정점을 찍는다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걸릴 사람이 없는 게 정점 아닌가 그 이야기인 것 같던데 뉴스에 보니까 아니에요? 네, 지금 거의 그 수준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데 뭐 오늘은 오래간만에 방쌤이 뭐 이것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여러 가지 토픽이 좀 있으셔서 저도 궁금해서 좀 같이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렸던 표현이 사실은 Let's save it for later라고 해서 누군가가 이제 내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걸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굳이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미루고 싶을 때 요때 얘기하기가 되게 좋은 게 Let's save it for later. 진짜 꼭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다기보다 지금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야, 그 얘기 그만하자 뭐 Let's not talk about it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분위기 또 어색해지지 않고 해서 되게 좋은 표현인데 오늘 알려드렸던 이제 그 밑에 인친분 중에 한 분이 저는 bite my tongue을 써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그 생각이 사실은 좀 나서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bite one's tongue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밥 먹다가 내가 내 혀를 씹었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혀 씹었어 이거 있죠. 되게 아픈. 그렇죠. 그거 할 때도 쓰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정도로 마이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을 마이트한 딱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말을 참거나 아니면 좋게 참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성질 좋은 내가 참지 하고 그 진짜 꾹 누르는 그런 걸로 참는 것도 있고 그래서 hold my tongue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더 약간 승질이 많이 나는데 참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Let's save it for later랑 똑같은 뉘앙스를 주지는 않아요. 그거는 조금 더 말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조금 세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요런 비슷한 계열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뭐 Let's save it for later 뭐 이런 거나 뭐 지금 말씀하신 bite my tongue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비슷한 계열인데 저희가 보통 비즈니스적으로 약간 같이 논의를 한다거나 막 이럴 때 한 가지 논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결론도 안 나고 그다음에 계속 시간만 흐르고 그럼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안건에 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뭐 서로의 상대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에 동사 중에 revisit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원래 visit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디 방문하다 뭐 visit 뭐 방문하다 누구를 방문하다 할 때 쓰는 동사인데요. 그 앞에다가 re 다시를 붙여서 revisit 하면 야 우리 그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하면 그 논점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 어떻겠니? 직역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can we 우리가 하면 어떻겠니? Can we revisit this topic later? 이렇게 하면 can we revisit this later? 라고 하면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뭐 서로 상대편의 뭐 심정 뭐 약간 뭐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 논의는 조금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는 식으로 하는 표현이 바로 Can we revisit this later?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 아니면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 딱 Let's revisit 뭐 this lat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 넘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그것도 네.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서 있잖아 그 뭐더라 막 그
막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영어로 똑같이 얘기하는 그 표현이 바로 on the tip of my tongue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혀의 딱 끝에 머물러 있는데 나오지 않고 대롱대롱 이런 느낌이라서 말을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내가 내뱉을 수 없을 때 쓰는 게 it's it's the tip of my tongue. 그러면 지금 생각이 안 나 막 이런 얘기할 때 잘 쓰시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tongue 하면 쓰시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되게 잘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들으실 수 있을 만한 표현이니까요. 뭐 항상 그렇다시피 여기서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뭐 끝나신 게 아니라 비슷한 표현을 혹시 미드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혹시 글로써 읽게 된다라고 하면 도움 되시는 거는 아 저게 뭐였더라 그렇게 찾아보시면 이게 찾아보면서 시간이 조금 그 찾는 시간이 뭐 5분 10분이라도 쓰시면 어떤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좀 남는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도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또 전에처럼 약간 short conversation, 짧은 conversation, 일상생활에서 정말 있을 만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들려드리고 어떤 뜻인지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항상 저희가 이제 running or learning 이게 달리기에 관해서 주제에 관해서 이런 short conversation을 저희가 만들어 갖고 오는데요. 이번에는 주위에 이사를 처음 왔는데 요 근처에 혹시라도 뛸 곳이나 아니면 하이킹이나 아니면은 등산이나 뭐 이런 곳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 미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외국에 뭐 적어도 제가 살던 곳에는 주위에 조금만 가면 뭐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등산이 아니라 등산보다는 조금 덜 높은 그냥 잠깐 걸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쌤이 먼저 시작하고 저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들려드리면서 뜻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속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It's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eannie. I just moved in. I'm your new neighbor. Hey, great to see you. 혹은 Hey, it's great to meet you. I have a quick question for you. I'm a runner. Do you happen to know a place where I can run? Oh, we have a park nearby and there is a hiking trail too. Great. I'll check them out. See you around. 네,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죠? 천천히 들려드리면서 어떤 뜻인지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쌤이 들려드립니다. 네, It's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eannie. 만나서 반갑고 제 이름은 제니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별로 안 어렵죠. 그다음에 하는 거고. 이제 들려드리죠. I just moved in. 이러면 이제 막 이사 왔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 잘 쓰시는 표현이 될 거고, 그다음에 I'm your new neighbor. 그러면 저 이 근처에 새로운 이제 이웃이에요.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잘 쓰시는 표현 중에 move in이라는 이런 수거가 있습니다. I just moved in 이러면 나 이사를 지금 바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으로 들어가다 이야기가 말 그대로 지역하자면 그렇지만 이게 이사 오다 이런 뜻입니다. I just moved in. 그리고 방쌤이 I am your new neighbor. 이제 새 이웃이라고 말씀했고, 그럼 제가 간단히 이제 답변을 하죠. Hey, great to meet you. 만나서 참 좋아라고 제가 대답하고요. 다시 방쌤이 이야기를 합니다. I have a quick question for you. 저 좀 짧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I'm a runner. 저는 달림인데요. Do you happen to know a place where I can run? 제가 좀 뛸만한데 좀 아는 데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쓰시는 단어 중에 뭐 당연히 앞에 I have a quick question for you. 그러면 질문이 있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요. 두 번째로는 Do you happen to know? 요 앞에 거를 엄청 많이 쓰십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혹시 알아? 라는 느낌입니다. 그냥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뜻으로 Do you know a place where I can run?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Do you know a place where I can run? 내가 뛸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한국말로도 똑같이 너 혹시 내가 좀 뛸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라는 것보다 혹시 내가 이 주위에서 뛸 수 있는 장소를 아실까요? 라는 것과 뉘앙스가 약간 다르잖아요. 이 do you happen to know 요 앞 걸 붙이면 이 한국말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Do you happen to know? 그 다음에 뒤에 알고 싶은 걸 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뛸 수 있는 곳. A place where I can run. 그래서 Do you happen to know a place where I can run? 내가 뛸 수 있는 곳을 혹시 아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톤다운하기가 되게 좋은 표현이라서 뭐 perhaps를 넣으셔도 되고 뭐 is there any possibility 뭐 이런 거 쭉 붙이셔도 되는데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이 딱 요거 하나로 do you happen to know 이렇게만 딱 붙이시면 좋은 표현이고요. 제가 네. 그 다음에 답을 합니다. Oh, we have a park nearby, and there's a hiking trail too. 짧죠? 그렇지만 유용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Oh, we have a park nearby. We have a park. 이렇게 하면 주위에 공원이 하나 있어. 근데 뒤에다가 제가 nearby라는 걸 붙였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근처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nearby는 근처에 쓰실 근처라는 곳을 이제 명칭을 어디가 뭐가 근처에 있어라는데 아무데나 갖다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we have a park nearby. 그러면 파크가 근처에 있는 거고요. we have a car dealer nearby. 그럼 자동차를 파는 딜러가 근처에 있는 거고요. we have a supermarket nearby. 그럼 슈퍼마켓이 근처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이 명사만 바꿔주시면 we have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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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by. 그러면 주위에 뭐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문장에 and there is a hiking trail too. 네, 펄크도 있는데 공원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등산로를 하이킹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하이킹 트레일. 그래서 하이킹 트레일도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we have a park nearby and there's a hiking trail too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great, I'll check them out. 이게 만약에 알려주신 게 하나만 있었으면 I'll check it out 했을 텐데 지금 park도 알려주셨고 하이킹 트레일도 알려주셨으니까 걔네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check them out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see you around 이렇게 하면 제가 see you 아니면은 bye bye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제가 bye bye를 안 한 이유가 제가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새로운 이웃이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을 또 금방 다시 보거나 오늘 보거나 오후에 보거나 내일 아침에 보거나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I'll see you around 그러면 나중에 또 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혹시 주위에 이웃이나 아니면 친구인데 자주 보는 친구들 아니면 뭐 종종 보는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인사죠. 그래서 훨씬 자연스럽죠. See you later보다 see you around가 하여튼 주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더군다나 네이버니까 금방 볼 거라는 걸 예측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자주 볼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떠날 때. 그래서 이번에는 또 천천히 알려드렸으니까 처음처럼 보통 속도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It's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eannie. I just moved in. I'm your new neighbor. Hey, great to meet you. I have a quick question for you. I'm a runner. Do you happen to know a place where I can run? We have a park nearby and there is a hiking trail too. Great. I'll check them out. See you aroun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네이버가 이웃이 들어왔는데 이웃이 혹시 뒤에서 근처에서 뛸 곳이 있나? 라고 물어보는 약간 짧은 컨버세이션을 한번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요새는 사실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 뒤져 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한번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해줄 때는 거기서는 뭐가 좋고요. 뭐가 조금 뭐 요건 주의하시고 이런 얘기 해주기 되게 좋잖아요. 요번에도 이제 저도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운동화 하나를 해도 운동화는 이거는 이런 건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거는 조금 뭐 바닥이 빨리 닳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화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지우개라고 하는데. 그래요. 지우개처럼 빨리 단다라고 생각해요. 잘 닳아서 뭐 그런 식의 조언을 직접 경험해온 사람한테 듣는 게 되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줄 때 이렇게 뭐 이웃한테 이제 뭐 또 안면 트기도 좋죠. 이런 거 사실 안 물어봐도 되는데 가서 물어보면서 이제 안면 트고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러는 보통 미국에서는 어때요? 이웃이 오면 뭘 갖다 주거나 이런 떡은 안 돌립니다. 떡은 안 돌리고요. 뭐 떡 돌리는 일은 없고요. 하면은 뭐 얼굴을 보면 뭐 내가 새로운 이웃이야 했더니 하이 그래 잘 있어 뭐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 요즘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예, 동네마다 더 친절하신 동네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정말 시루떡을 다 돌렸었는데 요새는 시루떡을 돌리는 집이 있으면 저 집
특이하네. 약간 이런 그럴 것 느낌 같아요. 될 만큼 진짜 옆에 온 사람도 어잉? 저 집 문 많이 닫혀 있었는데 요새는 바뀌었나 보다. 이 정도로 서로 왕래가 별로 없으니까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약간 그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인테리어 공사 이게 시끄러우니까 양의 말을 이렇게 네. 편지를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놓거나 아니면 집집마다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하니까 조금 소음이 날 맞아요,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알겠다라고 사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류로 그게 음. 필요하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이제 그럴 거니까 좀 양해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거기다 뭐 작은 선물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거기 수건이 되든 뭐 아니면 뭐 간단한 간식거리가 되든 네. 그런 걸 하시는 집도 있고 좀 네.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보니까 이제 비행기에서도 자기 애가 너무 시끄럽게 할 것 같아서 그걸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가져가서 거기 안에 맞아요. 있는 사람한테 하는 아니 그럼 분도 좋죠.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좋죠. 네, 그런 제스처가 간만에 뵀네요. 또 샘플한 조세님. 그래 오래간만에 와서 또 잘 인사. 지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살아 계시니까 또 들어오시겠죠? 미니님은 또 시루떡 먹고 싶으시다고. 오늘은 영국 휴일이랑 미국 휴일이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것들도 좀 있어서 네.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게 굿 프라이데이라는 게 혹시 미국에 있나요? 굿 프라이데이 있죠? 네. 그거 이것도- 굿 프라이데이. 네. 근데 이걸 이스터 먼데이라고도 부르는 예. 또 똑같이 이거는 이렇게 부르고는 있는데 보통 부활절 다음 날이라서 다들 그 전날 계란들을 많이 네. 드시기도 하고 예. 아이들 보통 이제 뭐 교회 같은 데 가면요. 이제 계란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예뻐가지고. 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한국에서는 잘 못 본 것 같긴 하지만 보통 교회 문화가 이제 많이 접해져 있는 분들은 그걸 네. 되게 크게 생각하고 또 이스터 버니라고 해서 워낙 그 토끼랑 이런 게 같이 있는 그 문화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은 괜찮은데 아닌 분들은 부활절 자체가 별로 가깝지 않으신 분들은 그쵸. 또 안 하시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날은 공휴일이 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박싱데이가 영국에서는 그래도 좀 꽤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 날을 저희가 박싱데이라고 하는데 유래가 좀 여러 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중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작농이나 아니면 그 하여튼 조금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식량이라든가 뭐 아니면 일종의 조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의 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놔둔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걸 놔두다 보니까 이제 그날이 박스가 많이 보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박싱데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회 사제가 성금으로 들어온 돈을 이렇게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서 이렇게 주는 것 때문에 박싱데이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12월 26일 날은 박싱데이라고 해서 원하는 대사관은 다 그때는 노르고 휴일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는 캘린더를 잠깐 봤는데 여기에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하지만 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셀러브레이트하는 제중에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뭐냐 하면 저도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거든요. 유래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이유는 이겁니다. 바 같은 데 가면 그 초록색으로 된 그런 약간 난장이 같은 사람들 마스코트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날 분들은 바에서 술을 진짜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게 뭐 좋은 날이구나. 뭐 이래가면서 이제 처음에 어릴 때부터 좀 알게 됐는데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그 왠지 모르게 초록색 그리고 네잎 클로버 뭐 이런 것들이 막 줄을 이루면서 그다음에 바 같은 데에서도 이제 사람분들이 3-4 모여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하시는 이런 날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유래는 잘 모릅니다. 예. 저도 까먹었어요 지금. 근데 예. 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하는 날은 확실히 이제 영국 친구들도 초록색으로 된 정장이라든가 네, 많이 이런 입습니다. 것들을 되게 많이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그날이지. 네. 왜냐면 초록색이 이렇게 흔하게 입는 옷은 아닌데 딱 입고 나타나. 오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구나. 근데 참 그런 거 잘해요. 이제 외국분이라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는 무슨 날이다라고 하면 참 뭘 그렇게 차려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로윈도 그냥 안 지나가고 잘 차려 입고 회사에 오기도 하고 세인트 패트릭스라고 하면 또 초록색 입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때면 뭐 언제 뭐 이럴 때는 언제 거의 뭐 슈렉 그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는 만약에 잘 설날이라고 안 하는 것 하는 같아요. 경우나 애들이 꼬맹이들이 이제 한복을 입을까? 거의 어른들은 이제 뭘 그런 것들을 내가 저거 하기에는 뭐 약간 그렇죠.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삶에 약간 이게 좀 너무 뻣뻣하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왜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애들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인라인. 예, 인라인 아니고 그냥 스케이트보드 조그만하게 이렇게 롱보드나 예, 뭐 그런 롱보드 보드. 같은 그런 계열의 그런 것들도 미국에 가시면 뭐 할아버지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뭐 머리 희끗희끗한데 이런 분들도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삶에 살짝은 뭐 미친 건 아니지만 살짝 그런 뭔가는 조금 있어야 삶의 MSG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사회 분위기랑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나라 여기는 너무 뻣뻣해.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 핑크색을 머리를 했을 때와 맞아요. 일반인이 핑크색을 했을 때는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 같진 아. 않아요. 근데 요즘 근데 다행인 거는 나이 한참 어리신 분들이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색깔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는 완전 찬성합니다. 그냥 삶에 좀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뭐 다른 휴일들 있나요? 다른 거는 뭐 다 아는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같으면 그 연인 아니면 뭐 어찌됐든 뭐 가족이라고 해도 네. 밖에 나가는 날인 느낌이거든요. 왠지 축하하러 뭐 명동성당에도 한번 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뭔가 물론 이제 게으르시거나 아니면 사람 많은데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안 나가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제 보통 해외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시는 분들은 절대 연락도 안 되잖아요. 보통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고 잘 나가지 그렇죠. 않고 네. 집안에서 가족들을 다 같이 만나는 날인데 저희는 그날은 가족 만나기 거의 힘들 만큼 온 가족이 엄마 아빠 따로 가고 애는 그러니까요. 이런 애인 식으로. 만나러 나가고 이런 식의 네. 그 되게 그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참고로 명절인데. 알려드리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혹시라도 외국인 친구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외국에 뭐 카운터파트라든지 일하실 때 그러실 때 혹시 참고하시라고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러이러한 헐리데이는 좀 임팩트가 있는 헐리데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좀 사람분들이 거의 일을 안 하고 연락이 안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약간 휴일 정도쯤은 알려드려야 되겠다. 당연히 뉴 이어스 1월 1일 전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쭉 지나다가 뭐가 있냐면 큰 게 7월 달에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디펜던스가 될때 한국말로 뭐죠? 그 인디펜던스 데이가 개헌절 같은 개헌절이 아니라 헌법이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천절에 가깝나? 광복절 같은 광복절 같은 느낌입니다. 느낌이죠? 그래서 인디펜던스 데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9월 달 정도쯤에 전후로 해서 레이버 데이가 있습니다. 노동 연휴, 노동절 연휴. 그다음에 11월 달 정도쯤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그때도 엄청 크고요. 독립기념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엉망진창이라서 요즘에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땡스기빙 데이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요 정도는 거의 대부분 연락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정도의 느낌의 굉장히 큰 헐리데이입니다. 이게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땡스기빙 데이가 실제적으로는 그 중에서 그럼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땡스기빙 데이가 거의 원탑.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maybe 크리스마스, 뉴 이어스. 그 다음에 그것만큼 정말 임팩트가 있는 게 레이버 데이랑 그 인디펜던스 데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전반에 1, 2, 3, 4, 5, 6 정도에는 혹시 뭐 그렇게 큰 게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면 자질구레한 저희는 것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일은 아마 설날 그다음에 추석 네. 말고는 나머지는 별로 가족을 만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반기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거. 메모리얼 데이 위크엔드도 크긴 한데요. 뭐 가족이랑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가족에 정해져 있죠. 그 설날이 진짜 차 제일 많이 막히잖아요. 요새는 또 그래도 또 다들 놀러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는 그 설날에는 많이들 이제 놀러 가시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음력이라고 부르는 그 설날에 이제 가끔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구정이라고 부르는 그쪽을 조금 더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때 안 오면 서운해하시는 것 같고. 이거 뭐 평상시에 잘해야죠. 뭐 그때만 간다고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부모님들한테 페이스타임 하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그다음에 복습인데요. 저희가 인스타 피드에 여러 가지 올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방쌤이 올린 것 중에 뭐 어떤 것들 가져오셨는지. 저희가 그 우리나라 말로
그거나 똑같으니까 뭐 쌤쌤 하자 뭐 이런 말도 네. 많이 썼었고 사실 그것도 영어에서 온 same을 쌤쌤으로 만들어 버렸던 단어인데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퉁치다라고 말하는 요새 네. 말로 그 단어는 사실 이분만 딱 넣으면 이걸 이분이라고 하자. 이분이 사실은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call it even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퉁치다 딱 요거인 건데 call it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let's call it a day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하루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날 하루 업무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et's call it a day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퇴근하자 이 얘기가 딱 되는 거니까 when do you call it a day 이렇게 물어보면 너 언제 퇴근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서 이 표현은 되게 잘 쓰실 수 있을 만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보통 또 call it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콜릿 하면은 뭔가를 뭐 부르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부르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부르다 할 때 call it 한 다음에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뒤에다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call it even이라고 하는 건 call it 그것을 even이라고 부르자인데 그 even이란 뜻 자체가 그냥 똑같다는 뜻이니까 그냥 퉁치자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직역을 하자 그러면 다 뭐 한국말로 좀 어색해서 그렇지 다 이제 그런 식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자. 이게 call it 한 다음에 무엇으로 부를지 명사를 같이 불러주시면 그래서 call it even 아니면 뭐 call it let's call it a car 그러면은 차가 아닌데 이걸 차로 부르자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어의 형식이 굉장히 많이 들리실 거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또 잘 쓰시는 표현이 이제 빽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빽이 있든 없든가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들리는 표현이고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것도 빽이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틀린 표현이죠. 빽은 사실은 뒷 배경이나 뭔가 그쵸. 이런 게 있다는 배경이 거라서 있다. 이거는 국어에는 분명히 틀린 표현일 텐데 많이 쓰는 표현.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잘 조정해 줄 수 있을 만한 누군가가 있을 때 쓰실 수 있는 거라서 내가 조정을 하든 누가 나를 조정을 하든 어찌됐든 그런 백이 있을 때 pull the strings라고 하셔도 되고 some strings라고 하셔도 되고 여긴 되게 여러 개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a couple of strings 뭐 여러 가지 쓰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퍼펫이라고 해서 줄이 달려서 그게 뭐 손, 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서 팔이 올라가기도 하고 다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백이 있다는 얘기를 쓸 때 이 pull the strings 이 표현을 되게 잘 쓰게 돼요. 약간 그거보단 낮은 약간 의미가 약간 낮은 표현도 있는데 같이 알려드리면 요거는 뭐 도와달라에 조금 가깝다는 이제 돕지만 약간 나를 뭐 빼기 네가 좀 내가 그냥 돕다라는 순수한 의도로 돕는다라기보단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려운 일이라도 나를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겠니라는 뉘앙스가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물어봅니다. can you do me a favor 이게 favor가 그러니까 도움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도움을 좀 할 수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pull some strings보다는 조금 느낌은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미토리 같은 그런 기숙사에서 있는데 딴 방에가 똑똑해갖고 그런 얘기를 딱 하면 걔 방에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했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렇게도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와주는. 혹시 백 관련해서 그럼 백은 어떻게 뭐 이야기하나요? 내가 백이 있어. 나는 뭔가 이렇게 좀 뒤에 있는 배경이 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알아라는 표현으로 하자면 well connected라고 합니다. connected가 I got your back도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I got your back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표현에 좀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don't worry.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I got your back라고 하면 야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느낌. 상사가 이런 얘기 좀 되게 좋죠. 예, 그런 상사 없습니다. 뭐 거의 한 번도 만나보질 않아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I got your back 쓰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 뭔가 나의 자신을 과시하고 싶을 때 나는 여러 사람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I am
well connected. connected라는 게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I am well connected. 잘 커넥티드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렇지만 그 뜻은 나는 이렇게 좀 빼기 배경이 있는 사람이야. 그 잘못 해석하게 되면 발이 넓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예, 저도 뭐 그런 상사 있었으면 좋긴 한데 뭐 만나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예, 거의 뭐 다음 표현 그 표현이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Down the road. down the road, down the road. 어떤 You may meet that person, that kind of boss. down the road라는 건요. 실제로 literally 그냥 밑에 저 길 밑에, 그러니까 down the road라고 하면 저 밑에 저 길 밑에도 지칭을 해도 됩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밑에 내가 가고 있는 좀만 더 가면 뭐가 있을 거야라고 할 때 down the road. You will see this building 뭐 You will see this building down the road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네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건물을 보게 될 거야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물리적인 거 말고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나중에 이런 거를 하게 될 거야. 예를 들면 너 나중에 되면 어차피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그러면 You will make a lot of money down the road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저 밑에 가고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뭔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네가 좀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라는 의미로 그렇게도 쓰이니까요.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나중에 하면 later를 너무 많이 쓰시는데 네, 이 레이터도 좋습니다. later도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먼 미래 같은 느낌을 줘요. down the road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요샌 여행들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가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문화가 갈수록 좋아져서 당일치기로도 많이 가시고 또 뭐 1박 2일 뭐 이렇게도 되게 많이 가시는데 1박 2일이야 뭐 one day, two nights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날 가서 그날 오는 그런 거는 a day out 아니면 a day trip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게 좋고 워낙 많이 쓰시니까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내가 딱 당일치기 여행을 가자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든 아니면 누가 얘기했을 때 알아듣든 하실 수 있으니까 a day out, a day trip 이라는 거 표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원래 다음 코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나가가 있는 코너. 뭐 갑자기 인스타가 갑자기 저작권을 걸고 넘어지면 인스타 갑자기 송출이 중단되는 어마무시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쌤이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르시고 이제 표현 배울 만한 그리고 유용한 표현들을 배우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거 하기 전에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어떤 거 좋아하냐면 개인적으로 약간 좀 짠한 거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약간 멋있는 글귀, 그러니까 멋있다라는 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글귀가 아니라 그래도 영어로 뭔가를 의미 있는 한국말로도 들으면 좀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영어로 들으면 조금 더 좋은 표현 이런 문장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가져온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Never make a permanent decision based on a temporary emotion. 천천히 약간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짧게 끊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ever make a permanent decision. 딱 여기까지 할게요. Never make a permanent decision. 야, never. 절대로 하지 말아라. Make a permanent decision. 영구적인 한 번 하면 바꿀 수 없는 그런 결정들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까지가 의미입니다. 그래서 never make a permanent decision. 영구적인 그런 결정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근데 뒤에 따라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based on 이거에 기반해서 based on a temporary emotion.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럼 처음부터 읽어드리고 처음부터 해석해드릴게요. Never make a permanent decision based on a temporary emotion.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잠시 그런 감정에 의해서 그걸 기반으로 바꿀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거나 예를 들어갖고 시험에서 100점 맞았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내가 뭐 결혼을 해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서 뭐 부러울 게
그런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나는 갑자기 잃어버린 잡도 예를 들어 갖고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도 당하고 뭐 돈도 갑자기 다 날려갖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런 낮은 자존감 진짜 바닥을 칠 때 이제 그것도 잠시 있으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 기분 좋음, 그 기분 나쁨 그런 잠시의 임시적인 그런 기분에 의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지 말아라. 그런 결정들이 어떤 결정들이냐? 내가 나중에 바꿀 수 없는 결정들. 예를 들어 갖고 나쁜 결정일 수도 있죠. 그런 나쁜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갖다가 다 어디다가 탕진해 버린다든지 이런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방쌤이 노래 부르시기 전에 자 받아 적으실 수도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Never make a permanent decision based on a temporary emotion. 빠르게 들려드릴게요. Never make a permanent decision based on a temporary emoti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한번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이런 것들 하나 둘씩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노래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가 항상 준비돼 있죠. 제가 예.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여기서 1절만 가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쵸. 또 방송 송출이 또 이러다가 저작권 때문에 멈출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잘린 경험. 지난번에 한번 잘렸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스타 송출이 그냥 중간에 잘렸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템버린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뭔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키고 카메라를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늘 가져온 곡은 아까 지난번엔 가사를 제가 미리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건 아직은 안 했어요. 이따가 이 영상 올릴 때 가사를 한번 같이 올려봐 드릴게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Just the way you are. 이게 똑같은 제목으로 다른 분이 부른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빌리 조엘이 부른 곡이라서 워낙 오래된 곡이긴 합니다. 뭐 아시죠? 이게 노래 뭐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사 알려드리기 전에 그냥 가사만 하면 재미없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못해도 양해해 주시고 자 틀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네. 다 계시네요. 신기합니다. 여기 다. 저는 많이 나가실 줄 알았는데. 전 다 나가실 줄 알았는데 방쌤의 노래가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자, 그분 낯술 그만하시고요.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매력적이라고요. 방쌤 혹시 알바 쓰시는지 요즘에 여기서 어떻게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오늘 가사는 한 줄에 다 알려드릴 만한 게 아시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 들어올지 모르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저작권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중간에 그냥 송출이 그냥 중단을 시키는군요. 예, 끊겼죠. 예, 저희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작권 때문에 그냥 날아가네요. 배울 만한 영어 표현들 알아보시도록 하죠. 예. 네. 제일 첫 번째 줄이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me. 그러니까 try하고 please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go 뭐 changing 뭐 이런 표현들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try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go ing라고 하면 뭐뭐 하는 걸 시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on't go changing 하면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please는 저희가 이렇게 뭐뭐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앞에 많이 붙이거나 맨 뒤에 잘 붙이는 그건데 이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 her, please me 뭐 이렇게 잘 쓰게 되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You never let me down before. 이게 let someone down 하면 그 실망시킨다는 표현이에요. 보통 이렇게 실망하다라는 표현하면 이제 바로 딱 disappoint를 떠올리시는데 disappoint보다 let someone down이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입에 붙여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줄은 Don't imagine you are too familiar라고 하는데 우리가 be familiar with라는 거 왜 수거
옛날에 외울 때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누구한테 되게 익숙해져 있는 건데 윗배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이 이제 I wouldn't leave you in times of trouble 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n times of trouble. 그러니까 when you are not well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in times of trouble. 그래서 트러블에 있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결국엔 네가 어려울 때라고 얘기를 쓸 때 in times of trouble 이런 표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we never could have come this far.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저희가 여기까지 못 왔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this far까지 we never come this far. 여기 결코 못 왔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때도 이런 표현으로 우리 만약에 그냥 한글로만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라는 국문을 딱 보면 이걸 영문으로 바꾸려고 할 때 많이들 쓰시는 표현은 절대 이 문장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영작을 부탁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we never come have 뭐 could have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never come this far 아니면 could have come this far 이렇게 해서 이 문장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개의 문장도 좋은데 I took the good times 이건 이제 과거형이니까 저희한테는 좋은 시절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I'll take the bad times 앞으로 오는 게 설령 나쁘고 힘들어도 그것도 I'll take 그것도 내가 잘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ll take you just the way you are 그러니까 당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저는 좋습니다. 그거마저도 저는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하죠. I'll take you just the way you are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굳이 뭐 야 너 살 좀 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근육 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외형이 뭐든 뭐가 뭐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좋아요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문장이 저는 되게 감동스러운 뭐, 죄송합니다. 감동이 하나도 안 느껴지네. 아야. 그냥 이쁘고 뭐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인생은 뭐 표현어리고 그다음에 인생은 실전이니까요. 그렇죠? 영어 늘 얘기를 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좋은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표현들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영어 단어 알고 그다음에 영어 연습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미드 뭐 이런 거 섀도잉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런 클래시컬한 음악 들으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속도가 벌써 요새 나오는 곡들은 이제 속도도 빠르지만 랩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따라가기가 힘든데 옛날 곡은 따라 부르면서 그걸 표현하는 그 속도가 우선은 훨씬 느리니까 연습하기에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쓰는 표현들이 워낙 많이 들어있어서 뭐 옛날 표현이 물론 요새 잘 안 쓰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겠지만 오늘 요새까지도 워낙 많이 쓰는 표현들은 엄청 많이 들어있으니까 사실 뭐 미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팝송으로도 공부하시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늘 해봤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라방을 진행했던 거였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왔는데 마무리 어떠셨는지? 저는 반가웠는데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도 되게 오래간만에 와서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던 반가운 소식이라고 얘기했던 실제로 저희가 꾸역꾸역 해가고 있습니다. 뭐 한 분이 모시든지 두 분이 모시든지 뭐 10분이 모시든지 그래가면서 인스타는 벌써 뭐 1000명이 넘었고요. 팔로워가 그래가면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방쌤님의 또 장점은 꾸준하다 라는 거 정말 꾸역꾸역 하신다. 아주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 못 이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